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공매 가이드입니다. 저희 경매공매 가이드는 경매 정보를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경매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경매 정보를 보시는 방법은 컴퓨터에서 경매공매 가이드를 검색하셔 보시는 방법과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매공매 가이드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어플이 이렇게 쫙 뜨죠. 우리가 이 뭐죠 이거 카카오톡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하는 것처럼 설치하시면 한 번만 설치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무료로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가 직접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매일 어떻게 대본도 없는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어야 또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분들은 뭐 대표님이 뭐 직접 전화 받으세요 하시는데 제가 전화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경매를 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한 2년, 3년 전에는 그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비농하시고 싶으신 분들 전화가 많이 왔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뭐 퇴직을 빨리 하시다 보니까 이제 4, 50대 특히 남자분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직업을 전환하시기 위해서는 또 취직을 하시지 않으시면은 이제 창업을 하셔야 되는데 창업이 사실 진짜 만만치 않죠, 요새. 그러니까 또 너무 진짜 요새 보면은 커피숍 가게가 너무 많아요. 치킨 가게도. 그러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업으로 하시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 걸 제가 많이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다른 업들은 잘 보시면 뭐 의사는 의사, 뭐 변호사는 변호사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데 경매 분야는 조금 그 발원 그 뭐라고 하죠? 첫 출발 자체가 조금 다른 업종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를 본인이 하시는 거는 그냥 본인이 하시면 돼요. 자기의 자본이 얼마나 있으시냐가 문제죠. 자본이 많으시면 경매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놓으시면은 거의 진짜 어떤 뭐 자영업 어떤 가게 하나 하시는 것보다 더 알차게 운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근무를 안 해도 되고 그만큼 이제 관리는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사철에도 관리하고 또 기본적인 주택 관리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를 다 매번 할 때마다 사람을 써버리면 이제 비용이 많이 들죠. 그다음에 주인이 아무래도 신경 써서 새를 놓으면 새가 더 잘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제 결국은 상가 같은 거 낙찰 받으셔서 이제 상가 이제 코너에 있는 상가 이제 1층 같은 거는 선호하시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는 이제 뭐 다가구나 고시원이나 모텔 같은 거, 유소스 호스텔 같은 거 이런 어떤 사업도 하실 수 있으면서 어떤 그런 어떤 월세 수익도 노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파신다기보다는 계속 끌고 가시면서 이제 그 수익을 노리시는 걸 하려면 제 방송에서도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물건들은 이런 세대수가 많은 물건들은 자기 자본이 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경매로 진행될 때까지가 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 또 세를 주기 위해서는 좀 리모델링이나 어떤 손을 좀 또 돈이 들어간다면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단기적으로 돈이 들어가요. 그게 안정화가 되고 나면은 이제 들어간 돈이 정해지고 이제 그 세팅이 되는데 처음에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때 제일 많이 힘들어하세요. 지금 물론 그림이 보이지만 정확하지 않고 안 가본 길인데 계속 돈이 뭐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가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않을 때 과연 이러다가 진짜 내가 가진 돈 날리는 거 아니까 부부간에 또 불화도 생길 수 있어요.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잘 안 되거나 내지는 그 전에 어떤 전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그때 많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공인중개사처럼 타인의 물건을 이제 매수 대리라고 합니다. 매수 대리를 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이제
법원 앞에나 이런 데 가면 경매 전문 컨설팅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시죠. 예, 그런데 이제 취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신 다음에 공인중개사 중에서 매수 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을 받아요. 법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이수하면은 이제 경매를 매수 대리할 수 있다. 예, 매수 대리. 엄연히 따져서 경매사는 없어요. 경매사 자격증은 없어요. 그 경매사라는 단어는 조금 우리나라에 뭐 자격증을 따서 경매를 하고 그런 제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는 음, 그 원래는 그 공인중개사도 매수 대리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경매는 이제 그 변호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가 이제 법무사 그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중에서 이제 매수 대리를 신청한 자들이 이제 매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이제 그 매수 대리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혔죠. 왜냐면 다 매수 대리를 하려면 그 사람이 그날 법원에 못 갈 때 낙찰자를 대신해서 법원을 가야 되는데 인감을 떼줘야 되죠. 그리고 보증금을 맡겨야 돼요. 그런 신뢰관계가 안 된 사람한테 뭐죠,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분한테는 좀 맡기가 사실 어렵죠. 부동산 매수 금액이 보통 소액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행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하셔서 경매를 업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공개중개사를 따신 다음에 매수대리 신청을 하시면 일정 교육을 받으시면 매수대리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나 컨설팅 사무실에 이제 취직하셔서 직원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명도라고 하죠. 명도. 그 이사 내보내는 것은 부동산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무사는 안 되고 변호사만이 할 수 있다고 지금 현재 법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까지 하시려면은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취직을 하시면 이제 가능할 것 같다. 이거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절차를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한 번도 안 해본 상태에서 타인 거를 컨설팅 해주기는 사실 좀 만만치 않죠. 안 해보고 설명해주기가 좀 어렵죠. 특히 뭐 낡은 집 수리까지 해가지고 세를 빼는 경우 세도 사실 자꾸 빼다 보면은 월세 전세도 자꾸 하다 보면 요때 세가 나갈 타임인데 안 나가네 이 사람들이 어디 갔지 이런 그런 어떤 그 데이터까지 생겨요. 그렇게까지 되려면은 계속 이제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퇴직 이후에 부동산에 관심도 있으시고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공인중개사 따신 다음에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뭐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결국은 경매 교육 하시려고 하시면서 보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제 교육 플러스 현업을 하면서 느낀 저희의 경험담 플러스 또 데이터를 보다 보면 이제 흐름이 보여요. 평상시에는 계속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규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싹 이렇게 관망할 때 이게 이제 그때 그 부동산 특히 투자는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도 굉장히 한몫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큰 거예요. 차 한 대 사는 것도 막 이거저거 고르는데 집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이 최근 몇 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결단력과 어떤 선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한몫을 해요. 어떤 분은 꼼꼼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결단력 있게 하시는 분 있고 이거저거 막 저희보다도 더 많이 검토하시고 하는데 막상 입찰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강의나 이런 쪽은 적성에 맞으신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 투자에는 안 맞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손님 관리 이제 컨설팅에서 손님들의 사후 관리나 어떤 사전 교육이나 이런 파트를 맡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인간관계도 넓고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한번 투자해서 성공하면 주위에 지인들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거기서 와, 너 어떻게 그렇게 했니? 나도 좀 해둬라 이런 연락이 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좀 이렇게 자신의 경험과 또 아는 분이니까 그분의 상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컨설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만 듣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1가구 1주택이야. 나는 1가구 2주택이야. 제 경험이에요. 자, 자기가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니까 1가구 1주택인 줄 알았죠. 그 사람의 재산 상황을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폐가를 하나 갖고 계신 거예요. 폐가. 안 사는 집. 그냥 그분은 그 집에 안 간 지도 오래됐고 그 집에 안 살고 그게 내 재산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1가구 1주택이 아니고 1가구 2주택이었던 건데 하나는 살고 하나는 버린 집이야. 버린 집. 근데 그분이 버린 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근데 나중에 다 해가지고 세금 계산할 때 보니까 웬걸 1가구 1주택이 아니네. 그러면 진짜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그 사실관계 확인. 저는 현금이 1억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매를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그 1억 중에 5천만 원이 수금해야 되는 돈인데 수금이 안 되면 1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들어올 돈이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1억 안 돼. 저희는 그분 통장 열어보고 뭐 지갑 열어볼 수 없으니까 1억이 있다고 하니까 1억이 있는 줄 아는데 그분도 세상에 그 돈이 착착 들어오다가 낙찰받고 나니까 돈이 안 들어오네. 그러면 진짜 막 사람 막 미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막 엄청나게 막 이제 여기저기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돼서 와 미치겠네 막 하루하루가 곤욕이신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게 이 운도 좀 따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또 경매를 전업하셔서도 또 좋은 결과 있으실 수 있죠. 단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이 권리 분석만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사회생활 오래 하셔서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그런 분들이 또 사람 상대하는 것 이런 것들 잘 하시는 분들이 또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또 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꼼꼼하신 분들은 또 꼼꼼하신 파트 맡으시면 되고 또 이게 막 물건을 막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고 이렇게 활동적이시고 외향적이셔서 이게 친구들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살면서 이제 직업을 최소한 뭐 3번에서 4번은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그 실생활이나 사업에서 로봇 활용도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햄버거 가게 같은 데 가봐도 주문은 기계가 하고 사람은 이제 햄버거만 담아주는 거예요. 이제 뭐 맥도날드 롯데리아 그 제가 봤을 땐 그 기계 하나가 사람 한 5먹은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쉬워요. 왜냐하면 말로 하다 보면은 틀릴 수 있는데 기계는 누르니까 간단하고 잘못하면은 미안하지만 뭐 삭제 짝짝짝 누르면 되고 이제 카드는 계산 바로 하고 돈은 현금은 기계가 못 받으니까 물건 받을 때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보니까 물건 싸는 거 하나도 노하우가 있더라. 햄버거 싸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치즈 스틱 같은 거는 사실 들러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단품을 3개 시키면 하나하나 따로 포장해야 되는데 3개를 같이 묶어가고 같이 집에 오면은 떡이 돼요. 떡. 치즈 스틱을 이렇게 먹는 게 맛인데. 그러니까 이 단순한 알바 햄버거 가게 알바도 그냥 뭐 담아달라니까 3개니까 3개를 한 사람이 3개 시키니까 3개, 한 사람이 3개 시켰지만 그 3개가 달라붙는 성질인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매뉴얼들이 이제 기계가 못 따라가는 거죠. 사람이 기계보다 난 게 그건데 그런 것들은 좀 월등히 좀
탁월한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그 매뉴얼들을 착착 해가지고 오늘 들어온 알바도 3일 일하는 알바도 이런 어떤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제 기계가 됐다고 사람이 주문받고 기계가 주문받고 사람은 햄버거 담는 일 오히려 돈 계산은 그 컴퓨터가 이게 뭐야 로봇이 가고 고객 응대가 결국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가갖고 만나는 게 기계죠. 기계. 사람은 뒤에서 봉다리에 담는 거 하고 있는 게 지금 그렇더라고 벌써. 앞으로 더 할 거예요. 그렇지만 또 지금 없는 직업이 엄청나게 생겨나겠죠. 지금 이 1인 방송 시대에 지금은 뭐 제가 뭐 유튜브 채널 갖고 있으면 아 그래요? 컨텐츠가 뭐예요? 근데 이게 뭐 평범한 상식적인 얘기죠. 지금 만약에 98년도에 가가지고 제가 유튜브에 채널을 갖고 있다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지금 없는 직업이 엄청나게 앞으로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직업이 더 다양하게. 지금 우리는 직업군이 너무 간단해요. 드라마 보면 직업군이 세면 셀 수 있어요. 다 고만고만한 직업들밖에 없어요. 보면은 스튜어디스, 변호사, 의사, 뭐 대기업, CEO, 뭐 그죠? 아니면 이제 자영업. 그래서 경매를 어차피 하실 거면은 업으로 하시는 것도 이제 뭐 앞으로 뭐 배워 놓으시면 계속 하실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업으로 하시는 분은 업으로 하실 분대로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도와드리고 해서 앞으로 저희가 더 사이트를 통해서 더 많이 물건을 가지고 왜냐하면 경매 물건을 가지고 얘기해야 제일 얘기가 빨라요. 그렇지 않고 2시간, 3시간 얘기하는 것보다 물건 하나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그 생각하는 폭을 좁혀주는 그런 어떤 그 매개가 되고 충분한 양의 물건이 있습니다. 10년 전 물건부터 뭐 앞으로 진행 안 할 것까지 경매 물건이 엄청나요. 시간이 없지 물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경매 공매 가이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